시가총 2위가 이더리움인데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알트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그것의 소입 시그널이 아닌가? 아직 이더리움은 사실 사람들이 다 완성된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ING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시가총액 1위가 비트코인이고 시가총액 2위가 이더리움인데 시가총액 2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사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알트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나마 안정적이면서도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믿을 만한 게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졌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막 오를 때 이더리움은 못 가고 막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드는, 이더리움 홀더들도 일부는 막 이탈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반등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는데 이더리움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뭐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죠.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더리움이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이라는 시가총액 2위 자산이 많이 빠졌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생긴 거죠. 뭐 기관이라든지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담을 수 있는 저평가된 구간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반등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알트코인 시즌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그것의 소입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또 의미도 있어요.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이게 맞다면 보통 알트 불장 때 이더리움 먼저 항상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알트코인의 이제 뭐 이렇게 덤핑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이제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와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많은 알트코인들의 수혜를 보려면 결국 이더리움이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이더리움이랑 엮여 있는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이제 기다렸던 그런 알트코인 시즌의 초입이 아닌가, 그것을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비탈릭 부테린은 그 이더리움을 이제 초반에 이제 개발하고 런칭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더리움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계속 연구하고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이라는 건 이제 플랫폼인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탈중화된 플랫폼에서 화폐를 주고받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그 트래픽이 몰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화폐를 보내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활발해지고 이더리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레이어 2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것도 그 레이어 2에서 좀 더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일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검증 인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미래는 보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은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견고하게 보안과 가벼움을 취하고 나머지 뭐 레이어 2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산하죠. 굉장히 분산돼서 이더리움 플랫폼은 아무리 많은 그 DAB라는 생태계가 늘어나더라도 가스비가 저렴하고 그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이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문제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인데, 그래서 이 비전을 결국 해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추구해 왔던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그런 시간의 문제가 지나고 나서 이더리움이 그런 이제, 아직 이더리움은 사실 사람들이 다 완성된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ING거든요. 비트코인은 완성품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변하고 있는 어떤 뭐 스타트업보단 크지만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의 플랫폼으로 보면 좋죠.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지만 방향은 뭐 명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도 뭐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쭉 했는 것들이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하면 가장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보통 그냥 개별 코인들로 보고 개별 코인이 이제 등락을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별 코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더리움의 토큰인지 아니면 뭐 솔라나의 토큰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차이가 뭔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알트코인 투자를 성공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이제 생태계 위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생태계예요. 내가 솔라나를 투자하든 최근에 이슈가 있는 뭐 수이를 투자하든 아니면 뭐 민코인을 투자하든 그 내가 투자하는 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반드시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을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민코인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생태계들이 다 탄생을 했어요. NFT라든지.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전체 그림을 내가 이해하면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이 코인의 설명하고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분석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등락만 보면 내 건 왜 떨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감각이 쉬운 것들을 좀 쉽게 해서 전체 생태계를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2 확장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이어2 확장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더리움은 그 위에 모든 그 대앱이라고 디파이 같은 거 NFT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수수료로 가는 가스비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예치하면 한 3, 4%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소액 투자자가 있고 내가 뭐 100불 정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1000불, 10,000불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100불을 이더리움 그 플랫폼에 아베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생태계 투자해서 예금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수수료 이제 가스비가 뭐 작게는 뭐 5불 많게는 10불 뭐 이렇게 들어요. 100불 넣는데 수수료가 10불이면 이거는 뭐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문제인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어 2들이거든요. 근데 레이어 2에도 똑같이 그런 그 이더리움 플랫폼에 있는 예금 그 디파이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 베이스라는 체인에서 하게 되면 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 기반의 레이어 2인데 거기서 내가 예치를 하게 되면 100불을 예치를 하면 수수료가 뭐 한 0.01달러 정도 뭐 한 1, 20원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그건 할만하죠. 100불 넣어서 이자하면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레이어 2들은 그렇게 다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더 빠른 것도 있고. 그게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이더리움 플랫폼하고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쓰고 뭐 하는데 좀 더 이제 저렴하고 더 빠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들도 레이어 2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레이어 2는 내가 이제 레이어 2에서 그런 이제 예금과 그 상품을 하면 그 레이어 2에서 최근에 런칭한 토큰들을 뭐 인센티브로 주기도 하고 그 이자가 좀 더 높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생태계를 이해하면 다른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그렇고 뭐 수이도 그렇고 그 새롭게 어떤 코인이 나올 때 거기서 생기는 이자가 훨씬 이더리움보다 높고 리스크는 있죠. 근데 이것을 넘어가기 전에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다 이해하고 나서 넘어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투자를 결정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디파이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코인들이 예치된 금액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대표적인 코인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들이 총 예치되어 있는데 그 예치된 플랫폼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거의 50% 이상이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예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파이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유니스왑 같은 그 뭐 아베 같은 그 굉장히 디파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디파이 플랫폼에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다 이더리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뭐 솔라나 뭐 수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 이제 솔라나나 이런 데는 이더리움보다는 그런 디파이에 있는 예치금이 작죠. 근데 만약에 솔라나가 디파이 예치금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아진다 이러면 좀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보안적으로 이더리움이 좀 더 훌륭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좀 큰 금액들은 여전히
고래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더리움에 이제 예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또 이더리움 투자를 할 때도 좀 좋은 지표 중에 하나로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어떤 차별화된 가치 제한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에 사실 ETF가 이더리움이 승인됐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그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 장비를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이고 이더리움은 내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맡기면 스테이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맡긴 것에 대해서 이제 채굴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뭐 이자 개념으로 치면 한 뭐 3, 4% 정도 되고 또 이제 극대화하면 최대 한 7, 8%, 한 10%까지도 이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더 수량을.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ETF 시장에서 좀 더 주도하려면 그런 상품들도 이제 계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어떤 ETF 상품들, 이제 좀 더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높이는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좀 차별화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더리움이 그 ETF에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제 추월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통 기관들이나 ETF를 투자하는 분들은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은 아예 이제 알트코인은 아예 제외를 하더라고요. 뭐 이더리움이 시총이 높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제 비트코인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제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더리움까지 투자를 하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비트코인의 ETF 수만큼 쫓아가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책에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그 지표를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는 그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 불장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고 내가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언제 그 수익을 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지금은 아직 알트코인 시즌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죠, 지금은. 근데 이걸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그 팔아야 되는 시기는 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보통 75라고 하는데 그 75에 달했을 때 팔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기 힘들죠. 그럼 그 전에 좀 정리하셔도 되고. 근데 시장을 보면 제가 과거에도 쭉 봤는데 대부분이 아마 오랜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본인이 산 알트코인하고 시즌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알트코인이 물려 있으면 언제 샀는지 보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일 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뭐 80%, 90%까지 이제 빠져 있는 분들도 있겠죠. 많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시즌 인덱스를 보고 그 시즌 인덱스가 이제 낮을 때 한 25 이하일 때 그때 사셨다가 75가 되면 이제 팔아야 돼요.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면 뭐 인생을 바꾼다 이러면서 저 같은 이제 약간 인플루언서 나와서 지금 사야 됩니다 막 이러겠죠. 그럼 그때는 사실 좀 이제 피해야 되는,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 시기고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시기긴 합니다.